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방송 제가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4월 1일에서 12일까지 부동산 거래 서울에 거래 좀 분석하고요. 지방과 수도권은 따로 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자, 정부 대책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썼는데요. 대통령이 계속 워딩을 던지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국토부나 뭐 금융이나 물론 뭐 준비하고 있겠지만 똑바로 안 나오면은 시장 이거 또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똑바로 해주기 바라고. 이 대통령이 계속 길을 갖다 제시했는데 이 길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25억짜리 아파트는 2억 대출로 대출 규제를 했는데 작년 6월이죠. 10억은 6억 대출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해괴한 금융대출이죠. 이거 모피아들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타개에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없애겠습니다. 보시면 이 오세훈 시장 토지 거래가 할 때 14억 6천까지였습니다. 15억 평균가가. 그러니까 거래된 것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월에 이제 다시 토지 거래가 재지정하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바뀌죠. 대통령이 바뀌죠. 바뀌고 나니까 일시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6.27 대책으로 조금 힘든 것 같지만 9.7 대책이 맹탕 대책이 나와서 쭉 올라갑니다. 또 다시 13억까지 올라가요. 평균 가격이. 그런 게 이제 지금 대통령 SNS 한 뒤로 1월부터죠. 1월부터 10억대로 내려오고 10억이고 저번 달에 9억 7, 8천까지 찍었었는데 오늘 다시 점검해 보니까 뭐 고가가 몇 개 거래가 됐는지 10억 11억 355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4월 달 거래가 9억 7천입니다. 점점 둔화되는 느낌이 분명히 들죠. 이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번 주에 제가 3월 17일에서 31일 거래에 대해서 가격대별 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매불쇼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그림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억 초과가 13%입니다. 10억 초과가. 그러면 고가 거래가 좀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때도 보면은 10억, 10억, 10억 미만이 다 합치면 60, 70, 80, 90% 가깝습니다. 13%만, 그러니까 87%가 10억 미만이에요. 10억 미만은 70% 가깝습니다. 70%.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10억 미만의 거래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10억 초가 이 11%로 줄었습니다. 11%로. 14, 15%에서 좀 줄었잖아요. 15억 이하는 약 90%, 10억 이하는 7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보시면 52%가 5억 이 5억 초과해서 10억 이하예요. 17.2%. 요게 합쳐서 다 10억 이하입니다. 이것도 20%나 되고요. 이게 52% 어마어마 많은 분들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18.7%가 이게 15억에서 20억이에요. 아, 10억에서 15억이에요. 그럼 요 세 개가 15억 이상의 주택인데 이게 이제 덧셈하면 7%, 11%, 한 12% 되죠. 그러니까 약 90%, 88%는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하의 주택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15억 초과 주택이 많이 거래되는 것처럼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고 대부분의 90%에 가까운 분들은 다 10억 이하 주택을 많이 한다. 15억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1%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3월 달이고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냐면 지금 11%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2025년도에 그 서울시 토지거래가 오시장이 풀면서 좀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뭐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월 28일, 2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저거하고 2월 달에 풀었는데 이때 2월 28일부터 거꾸로 700건을 제가 전수조사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15억 초과가요 35%가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억 초과 20억 이하, 20억에서 20억 8%, 12%, 17% 이래서 35%가 나와요. 34점 몇 프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1%, 12% 축소됐다 그러죠. 그러면 고가 거래가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강남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중저가 주택이 거래는 많은데 그럼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데 같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6억 대출한 바람에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매불쇼 나가서도 이거 강력하게 금융위원한테 규탄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좀 보시고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는 순간 주택시장은 정말 정상적인 연착륙을 갈 수가 있거든요. 요새 뭐 민주당이 그 여론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국민들이 좀 지지를 많이 해주면 해이해집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좀 다르셔서 기대해 보는데 그 원래 그 본성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조금 뭐 잘 된다 하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게 나중에 나타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자, 현재 구별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구별로 보면 요새 뭐 강북구 많이 오른다 이렇게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서울 지금 4월 달이 577건 거래가 됐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80건은 상승이고 240, 50건은 하락이에요.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의 한 분이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고 뭐 실거래 가짜 통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흐름을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늘어나죠. 대출이 늘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증가하고. 그러면 그건 차지하고 이것부터 볼까요? 색깔을 보시면은 이 5억 이하에서 5억 초과 10억에서 15억, 이게 파란색들이 15억 이하입니다. 서울에. 중량구, 노원구 보시면 빨간색 톤이 없죠. 송파구 와야 노란색하고 빨간색 뜹니다. 특히 송파구가 20억에서 25억이 되게 많아요. 25억 초과가 제일 많고, 그리고 다 없습니다. 없다가 여기 양천구가 조금 20억에서 20억 초과가 있고, 서대문구 일부 거의 뭐 극히, 이게 이제 전체 거래 물량이에요. 거래 물량. 그럼 요거는 한 2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송파구가 조금 고가 거래가 좀 많고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도 20개 중에 요 정도니까 한 5개 정도가 25억이고 나머지는 10억 이하예요. 그죠? 대부분이 파란색이잖아요. 반 이상이. 이 점을 좀 잘 판단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광진구도 마찬가지죠. 뭐 광진구 뭐 20억 간다 막 이렇게 떠들지만 그거 거래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반 이상은 15억 이하고, 그죠? 15억에서 20억 사이까지가 닿으면 거의 뭐 90%잖아요. 서초구는 이렇게 다 섞여 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구로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다 15억, 10억 이하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그렇죠? 요거 같은 건 이제 5억 이하예요. 5억 이하. 도봉구, 구로구는 5억 이하도 많고 10억 이하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도봉구, 구로구도 뭐 불장난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는데 조심하시고, 발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발품 파시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저렴한 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락 거래가 반 이상, 반 정도 되니까 얼굴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일요일 날 그 낚시를 좀 갔는데요. 햇살이 뜨거운데 이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좀 얼굴이 좀 타고 약간 얇은 화상 입어가지고, 여러분도 요새 햇살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선크림 바르시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약간 화끈거립니다. 깼는데도. 자,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뭐 믿냐 이러는데 흐름을 봐야죠. 100% 믿진 않죠. 제가 부동산하고 실거래가 통계는 쓰레기통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나 흐름은 보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거래든 뭐 거래든 이걸 100%안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적하고 이제 통계를 이걸 없애야 되겠죠. 이거를 저번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수강하신 분들 중에 무료 특강 때 뭐 사회단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0분 정도 돼서 이걸 제가 한다고 말씀만 계속 드렸는데, 요번에 좀 본격적으로 좀 멤버십 운영하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좀 다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을 잡는데 조금 일조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흐름은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이걸 100% 믿을 수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부동산 통계가 강남은 딱 떨고 놓고 강북은 조용히 있으면서 보도는 강남 하락으로 막 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강남 뉴스가 막 나오니까 그럼 강북도 떨어지겠네. 웬걸요? 강북이 안 떨어지잖아요. 도리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기득권 카르텔이 대통령의 갈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경로로 이거를 정말 누가 옆에서 충원을 던지면서 직원을 던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연결된 관계기관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제가 볼 때 액션도 약하고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밤새서 일하겠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자, 30억 원 2억 대출, 20억 원 4억 대출, 14억 원 6억 대출 이런 해괴한 대책 정책이 어디 있나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금융위원회 이 친구들이 무슨 작당을 했는지 이걸 왜 6억을 풀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사담이지만 나중에 우리 제가 멤버십 회원제 하면 거기서 못다한 말씀 또 드리겠는데 이거 4억으로 주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꼭 찾아낼 것 같아요. 이걸 끝까지 주장한 기재부 금융위원회 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내가지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LTV 40%가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또 생애 최초는 또 70%라고 대통령을 살짝 속여가지고 70% 막 만들어 놓고 서민 실수요자 대책도 풀어놓고 여기저기 구멍을 빵꾸 내는 거예요. 펑크를.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내려오면 이어서 한두 달, 세 달 뒤부터는 강북이나 서울, 전역, 수도권으로 이렇게 번져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그죠? 그럼 여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몇몇 집값 정상에 뛰는 분들이 지금 다들 상당히 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분노에 차 있으면 뭐예요?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이하게 대책을 이끌어간다.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때 제가 분양가 상한제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강북 지역의 분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3, 4년 전에 3천만 원이었어요. 9억이면 국평이 분양했습니다. 신축이 강북에 성북구나 이런 데들 지금 13, 14 막 가려고 그래요. 갑자기 평균 5천만 원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 올랐다고 자꾸 코스프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비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지금도 800, 900이에요. 좋은 집 진다면 1,000만 원 얘기 들으셨잖아요.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3억이잖아요. 3억 4천. 근데 어떻게 15억이 됩니까? 땅값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집값을 올리면서 토지 가격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원가를 시작해야 돼요. 오른 가격을 매기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집값을 왜곡시키고 펌프하고 하는 어떤 세력들의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하고 용산만 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풀어놨어요. 왜 풀어놓습니까? 다 묶어야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 돈으로 집을 짓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낸 청약 통장 돈 내는 거 월마다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기금화 시켜가지고 재원으로 사용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대출을 보증을 서주고 그러면 정부가 보증해주고 대출해주고 도와주니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룰을 따라야죠. 뭘 주면 같이 받아야지. 그런데 정부 지원만 딱 받아먹고 이익만 챙기겠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돈으로 짓든지, 그렇죠? 은행하고 따로 놀든지 정부 보증 받지 말고요. 이 은행도 나빠요. 이런 걸 사고 나면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정부 보증 쓰는 거로 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그냥 주거대출 이것만 계속 해온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가라. 누워서 떡 먹기 어떤 그런 대출 정책, 금융 정책으로 가계 부채만 늘리고 국가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은행들도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청약제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정리하고 비판하고 논리 잡아서 정부에도 제안 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거 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끝나고 있고 엊그제 살짝 비가 내리니까 벚꽃이 좀 지긴 했는데 또 진달래 있고 목련 뭐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장미 5월에 장미 시절이잖아요. 꽃들이 계속 피니까 항상 마음 잘 추스리고 하여간 저나 여러분들과 뭐 진달래 철쭉 뭐 철쭉이죠 이건 꽃을 보면 사람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밖에 나가서 꽃도 같이 보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 좀 추스리고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원래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와 또 무주택자분, 유주택자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주값이 이렇게 뛰는 거 원치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다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어떤 선지적인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봄꽃들과 함께 5월에 꽃인 이 장미와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즐기시면서 또 이번 주도 마음에 준비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에 정리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움직여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번 한 주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